예, 오늘의 뉴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지만 침체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비농업 고용 증가가 결과가 5만 7천 명이고 시장 예상은 11만 3천 명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3%의 결과가 4.2%, 평균 임금 상승률은 3.5%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은 상황이고요. 핵심 내용은 신규 고용은 예상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됐다. 노동시장 참여 인구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영향이다는 게 지배적인 내용이고, 즉 고용시장이 나쁘지만 급격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전망인데요. 고용이 약해졌다고 해서 즉시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보다 높고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반응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고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간 높다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릭 라이더라는 사람이 경제는 괜찮지만 고용은 특별히 강하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고객 지원 조직을 6천 명 규모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엔지니어, 컨설턴트, AI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인원들이 고객 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AI를 만드는 것보다 AI를 기업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픈 AI가 미국 정부에게 회사 지분 5%를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고, 목적은 정부와 협력 강화, 규제 리스크 감소, 국가 AI 전략 참여 등으로 분석됩니다. 네 번째는 메타가 AI 시장을 흔드는 건데,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하는 것처럼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클라우, 컴퓨팅 자원이 남아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판매하겠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기존 AI 클라우드 기업들과 경쟁이 심하다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코어 위브, AI 인프라 기업, 일부 클라우드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급락했는데 특히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급락이 언급됐습니다. 원인은 기업의 실적 때문이 아니고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옵션 등으로 AI 반도체에 과도하게 투자했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락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수요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투자 사이클은 끝났나라고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이제 의견인데 아니라는 의견이죠. AI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오히려 메타, 소프트뱅크 등이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GPU와 메모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약 48만 대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큰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시장은 이미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덟 번째, 시장의 전체적인 해석은 투자자들은 이번 고용 보고서를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 금리 하락, 미국 주식 반등, 기술주는 일부 회복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고용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지만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다. 두 번째,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보급 단계로 전환하며
약 6,000명 규모의 AI 지원 조직을 신설했다. 네 번째, 오픈 AI의 미국 정부 지분 5% 제한은 AI 산업과 정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AI 반도체 주가 조정은 펀더멘탈 악화보다 과열된 투자 심리와 레버리지 청산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기사고요. 블룸버그 테크의 기사입니다. 오늘 블룸버그 테크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AI는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정부, 반도체, 에너지, 고용, 금융까지 모든 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AI를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오픈 AI가 미국 정부의 지분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고 AI로 발생하는 부를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고 AI 산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육성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뭐 초기 논의 수준이니까 공식 확정된 건 아니고요. AI가 이제는 민간 기업의 기술에서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AI 반도체 경쟁은 엔비디아 이후 시대로라는 기사가 있는데 엔트로픽도 자체 AI 칩을 설계하고 있고 삼성과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픈 AI,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 AI 칩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고 이는 AI 경쟁은 이제 GPU 구매 경쟁에서 AI 칩을 직접 설계 경쟁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도 중국 메모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 올린 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애플은 중국 시장용 제품에 중국 메모리 업체 CXMT나 YMTC 제품을 사용하려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이거는 이유는 간단하죠. 메모리 부족하고 가격 상승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지 이게 미국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 문제의 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로비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각을 지금 세우는 상황에서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경제 논리는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미국 고용시장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고용이 약 5.7만 명 증가로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고 흥미로운 점은 증가한 일자리 상당수가 제조업 건설업이라는 거죠. 이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언급합니다. 반면 빅테크는 계속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셉이라는 업체도 채용을 줄이고 출장도 감소시키고 절감한 비용을 AI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예시도 나왔습니다. 채용도 AI 핵심 인력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인터뷰 중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6,000명의 FDE라는 Forward Developed Engineer라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코파일럿 설치가 아니고 기업 업무를 분석하고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성과까지 만들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AI 컨설팅, 개발, 현장 구축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문제인데요. 그 다음은 발라 아토믹스는 소형 원자로 SMR로 엔비디아 AI 칩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 소비라고 합니다. 앞으로 AI 발전 경쟁은 전력 확보 경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도 AI 인프라 사업에 진출했다는 기사인데 소프트뱅크는 미국 기업에게 AI GPU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임대 산업을 시작했다는 기사고 GPU 자체보다 GPU 서비스 사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까지는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까? 누가 중심이 될까? 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AI를 실제 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픈 AI의 정부 지분 논의라든가 원자력 기반 AI 전력, AI 반도체 내지화는 모두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AI 경쟁력은 AI 모델,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가 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과거 인터넷 시대의 서버 경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인프라 경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은 AI를 파는 기업보다는 AI를 활용하게 만드는 기업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6,000명의 FDE 조직을 만드는 건 진짜 중요한 신호일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AI를 구매하는 것보다 업무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AI 컨설팅이라든가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운영,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역량이 중요하게 결정력이 될 것 같습니다. AI 투자 초점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의 AI 투자에서 점차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나 전력 설비 원자력, 메모리 반도체, 산업별 AI 적용 기업 등 지금 AI 생태계 전반으로 투자 기회가 확산되는 국면처럼 보이고요. 제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시작됐죠. 어, 예를 들어 뭐 AI 기반 비전 검사라든가 불량 검출, 설비를 보존하는 것들, 품질대행 자동 분석, 공정 조건 어떤 최적화 이런 부분까지도 어, 점차 데이터 기반 어떤 개선, AI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그러니까 기사화된 내용들 보면 개별 뉴스보다는 AI 산업이 기술 중심 단계에서 국가 산업 인프라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확보, 기업 조직 개편, 고용시장 변화 등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AI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고, 앞으로 경쟁력은 단순한 AI 모델 개발이 아니라 AI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능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다가 다음 어떤 순간 뉴스 하나만 나오면 폭락하고, 또 폭락하다가 또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 확 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뉴스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뉴스는 보지만 이 회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가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